마흔에 배우는 독서 지략. 독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독일의 대문호 마르틴 발전은 사람은 자기가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독서를 통해 나를 만드는 방법에는 한계가 없음을 얘기하고, 또한 책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서를 통해 현재의 나를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멋진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책이다.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고상하고 우아한 행위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정된 자리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책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서서 읽은 한 줄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정독을 하든 속독을 하든 자신만의 페이스로 읽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시간이 없어서 독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독서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의 출퇴근 풍경의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입니다. 책은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자투리 시간을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하철 출근 시간을 때우던 무료신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만 봐도 스마트폰의 영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독서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읽는 텍스트의 양은 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분명 스마트폰이 주는 유용한 점은 있지만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방법은: 첫째,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아침 독서 10분을 실행한다. 둘째, 1시간 일찍 출근해 독서로 하루를 시작한다. 셋째,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다. 넷째, 점심시간 30분에 의미 있는 휴식을 취하라. 다섯째, 퇴근 후 1시간은 자기개발 시간으로 정하자. 여섯째, 케네디는 잠들기 전 30분 반드시 책을 읽었다. 잠들기 30분 전에 읽는 책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두뇌 세포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가장 쉽다고 합니다. 일곱째, 주말 중 하루는 오롯이 책을 읽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 활용을 선택합니다. 내게는 어떤 시간이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지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책은 나침반이요, 망원경이요, 6분의요, 도표이다. 목적 있는 책 읽기는 삶을 위한 책 읽기, 삶을 위한 책 읽기, 꿈을 위한 책 읽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을 활용해 꾸준히 학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책에는 전문가들이 실험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준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위한 책 읽기를 통해 저자와 독자는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독서입니다. 꿈을 위한 책 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시간이 없어서 독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독서하기 싫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독서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서 독서해야 내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40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어떤 조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1위가 공부 좀 할 걸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후회되는 일일까요? 40대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지나온 10년의 세월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책은 없다. 그러나 책은 은밀하게 그대를 그대 자신 속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책은 삶을 돌아보기도 해주지만 때로는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독서 치료라고 일컫는 이 치료 방법은 책을 사용하여 저자의 생각이 독자에게 전해져 독자의 심리적 질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이 독서 치료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치료할 정도의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 읽기는 분명 삶을 정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고 하니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책 읽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책은 꿈꾸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이다. 학창시절에는 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꿈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죠. 하지만 어른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니, 꿈을 꿔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진로 전담 교사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어른들은 책을 통해서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코트를 입을지언정 새 책을 사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인문학 독서가로 유명한 박웅현 씨는 1년에 30권쯤 읽는 남보다 덜한 독서량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한 권을 읽더라도 여러 번 읽고 꼼꼼히 읽는다고 하죠. 반대로 물리학자 정재승 씨는 10년간 읽은 책이 2만 권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독으로 읽는 책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구매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책을 선택할 때에도 서점이나 도서관 또는 추천을 받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약간 생기면 나는 책을 산다.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음식과 옷을 산다. 투자 없이 대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는 동기부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투자하면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읽고 싶은 수만큼 구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책을 한 권밖에는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라.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중 하나로 만다라트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다라트 맵은 일본의 디자이너 이마이즈미 히로아키가 개발한 아이디어 발상법인데 목적, 달성하다의 합성어로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를 때에도 이를 활용하면 내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좋아하는 저자의 책은 모두 읽어라. 한 저자의 책을 집중하여 읽으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저자의 생각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책의 저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지나치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말하면 모름지기 5수레분의 책을 읽어야 한다. 책 읽기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취 심리에서 목표가 없으면 성취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취를 난로에 비유하면 목표는 연료와 같습니다. 무언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동력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숫자로 세워서 독서 시간을 확보한다면 자신만의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오늘도 10분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보면 어떨까요?